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거쳐가는 곳에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라인만 규제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약간 바뀐 거죠. 온라인이 현실 세계, 오프라인이 비현실 세계라고 표현할 만큼 뒤바뀐 거죠. 더 중요해진 거죠. 어느 삶이 더 중요하냐. 유튜브로 비춰지는 지금 나의 모습, 런던 오빠의 이미지가 중요하냐? 현실에 정말 좀 푸근한 런던 오빠 푸근이요? 중요하냐? 인간적인. 전기장판이에요? 아 진짜 네. 독거노인이잖아요. 독거노인한테 전기장판의 존재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서 옷 다 벗어놓고 팬티만 입고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막 봐요. 그러다 약간 한기가 느껴질 때쯤 미리 켜놨던 전기장판하고 이불 사이로 딱 들어갔을 때 네. 와, 그 기분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무선 충전기예요, 저한테. 전기장판은 딱 거기 누워 있으면 진짜 무선 충전이 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만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분들과 현실 세계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있는데요? 있어요? 네, 어떤 분? 네, 농담이고요. 네. 온라인으로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더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현실 세계 아니냐.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 어떤 법규를 들이대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은 국제회의도 다 화상으로 하니까 네. 뭐 랜선 외교 이런 말도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외교에 있어서는 의전과 어떤 그 예절, 복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화상인데 그럼 밑에 파자마 입고 위에만 넥타이 메고 막 회담을 해요. 오프라인 같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결례고 진짜 옛날 같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온라인인데 뭔데 안 보이니까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밑에 뭐 쥐가 지나가서 벌떡 일어났는데 뭐 팬티만 입고 있어. 네. 이게 과연 결례냐? 온라인의 어떤 디지털 생태계의 이런 상식은 좀 법적인 것도 약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게 전에 다큐에서 그 구글 마케터 이제 수석분인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구글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들을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온라인이 진짜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게 본인들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기업 자체가 어떤 정말 악질적으로 반독점 행위들을 했어 이거보다는 이 온라인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이해를.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무슨 불로초를 먹은 것처럼 영원히 가지를 않았어요. 얘기하신 야후, 옛날에 우리 라이코스, 네. 뭐 싸이월드 다 망했거든요. 네. 그때는 왜 뭐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그때도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있었죠, 당연히. 네. 거기도 뭐 이제 뭐 뉴스 스탠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뉴스를 메인에 띄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뭐 본인들한테 유리한 뉴스가 메인 위에 올라오면은 뭐 민심을 대변하네, 여론을 투영했네, 네. 불리한 거 나오면 이거는 포털의 조작이네,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뭐 난리 났었잖아요. 뭐 건불 10년, 화무 11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터넷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탑티어 메가 테크 기업들, 테크 자이언트, 월가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노력과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요. 진짜 그쪽에서 뭐 독과점 기업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도 있잖아요. 1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사이트가 10%가 안 된대요. 앱 시장도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 나는 뭐 애플 앱스토어가 좋다, 나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좋다 했을 때 내가 거기가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출시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토종 플레이 스토어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쓸만한 앱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고, 네. 수수료를 내도 좋으면 가는 거고, 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말고 나는 그냥 육교 위에서 장사를 해보겠다 하는 거고, 난 거기 자리 쓴 애들라도 큰 재래시장 가서 하겠다 하는 거고, 뭐가 다르죠?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소비자가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조금 더 힘을 싣고 싶고요. 사실 이게 투자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이 반독점법이 등장하게 된 게 사실 그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라는 인물하고 5.16 정말
지금 빌 게이츠 재산의 3배만큼 많았던 럭펠러 때문에 이 반독점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럭펠러가 헨리 포드가 이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를 컨베어 벨트에서 막 생산하고 이젠 증기관보다 개개인이 타서 움직이는 어떤 자동차 세계가 열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했거든요. 야, 그거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거, 야, 기차 저렇게 여러 명 타고 다니는데 훨씬 더 경제적인데 뭐하러 이걸 한두 명이 타고 다녀 이랬는데, 럭펠러는 딱 그걸 보고 헨리 포드한테 질문했다고 해요. 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수적으로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유소를 다 장악하기 시작하죠. 주유소를 거점마다 다 만들기 시작하고 전 미국의 주유소의 90%를 록펠러가 장악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미국은 그 주요 도심지 말고는 솔직히 차가 없으면 동네 마트도 가기 힘든 그런 도시 구조잖아요. 네. 그 아예 개발 단계 초기 단계부터 도시와 어떤 그 지역 상권이나 거주지나 이런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게 다 석유 재벌, 자동차 재벌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기름 팔아먹고 자동차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물론 땅이 넓어서도 있지만 충분히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주거지 개발할 때 그렇게 많은 자동차와 기름이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개발 단계부터 이미 로비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반독점 규제가 적용돼야 될 대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록펠러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좀 현명하게 내 편으로 나의 이득으로 좀 바라본다면 그래? 지금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는 온라인 세상이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야, 그럼 온라인 현상에서 병목 현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더 빠르게 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얻으려면 뭐 통신이 더 빠르거나 내가 5G 네트워크를 더 끊김없이 갖고 있거나 뭐 이러한 생각들로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지금의 어떤 독점,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나오는 현상들을 보고 이런 통신주들의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5G 장비주의 투자를 좀 고민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로 발전될 수 있다면 지금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의 자본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록펠러다운 생각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해봤습니다. 록펠러처럼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의 삶에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을 했든 안 했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냐, 이 지금 현상. 네이버의 공정위 조사는 2018년도 이베이 코리아의 제소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베이의 시스템은 네이버 쇼핑보다 편한가? 네. 더 공정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베이가 경매하는 사이트 아닌가요? 경매도 있고 즉시 구매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저만 하더라도 이베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베이 네가 뭔데 내가 잘 쓰고 있는 네이버한테 소송을 걸어? 그러면 이제 이럴 수 네, 있죠. 약간 이런 거죠. 한동엽 고객님은 네. 이미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쇠뇌를 당했습니다. 네. 브레인워시도 됐습니다. 네. 그 약간 너무 기업 입장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기업이 주는 메시지로만 우리가 되게 사고의 방향이 흘러갔고 마케팅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TV는 굉장히 선명한 컬러를 구현을 하고 되게 좋은 세계적인 클래스의 TV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었어요. 집집마다 다 똑같은.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다 써보고 소비자들이 판단해요. 리뷰 올리고 직접 선택을 해요. 안 좋으면 안 좋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 리뷰어들이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더라도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고 기업들이 더 개선된 제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의 현상들에 대한 그 첫 시작은 소비자가 만든 거고 소비자가 편리한 방향대로 갔던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강합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아테네의 광장 정치 온라인에 그대로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그대로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 사는 세상에 어떤 의식 구조와 소통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올 연말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의 리스크 걱정해야 될까요? 우선은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 독과점 규제가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뭐 미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줄 수 있는 소재는 많거든요. 네. 배부른데 손가락 집어넣어주는 스로업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혹시 남의 손가락이 들어와서 토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반지 삼켰어요. 아니요. 반독점 규제법이 어떻게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던 그 바람을 타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IT 대기업들한테까지 충격이 오던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뭐 미래를 열어가고 완전히 뭐 대세로 전체 국민과 소비자와 여론을 쥐고 흔든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런 기업들도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단기적인 뭐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나 어떤 매도세를 유발하는 소재는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데이터는 그거 갖고 그냥 뭐 반독점법 들어왔어? 그거 줘요 그냥. 주고 어차피 제가 이제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듯이 AI는 공공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줘요 그냥. 그거 주고 딴 데 이제 뭐 반독점법 어떤 규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걸 갖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더 그게 큰 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상충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은 필요합니다. 네. KT 당시 한국통신으로 상장했을 때가 1998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무선통신 사업자가 민간으로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KT 그때 주가가 그 직전까지 2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2만 원입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굳이 회사를 찢어놔야 된다. 이러면 솔직히 기업 자체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점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가 기침하면 한국 증시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법 앞으로도 신경 써서 봐야 되겠지만 크게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생태계를 망가뜨릴 만한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